계속 나를 봐줘요. 여기 조금 특별한 직업을 가진 이가 있습니다. 내겐 얼만큼인지 장애가 있는 사람, 상처가 있는 이들이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동물과 사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동물 매개 치료사 박종인 씨인데요. 그댄 내 말 못 알아. 그 남자의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기 함께합니다. 곤히 잠들면 귀여운 듯 보다가 이내 고개 돌리네. 햇살 좋은 어느 가을 주말 아침, 동물 매개 치료사 박종인 씨는 아동복지시설에 봉사를 나왔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시기 갑자기 일이 줄어들 무렵 인연을 맺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뱀을 보여줄 예정인데 킹스네이크라고 하는 뱀인데 뱀을 먹는 친구입니다. 뱀인데 뱀을 먹고 그도 독사를 먹어도 그 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친구여서 킹스네이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친구입니다. 아이들이 좀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뱀을 무서워하는데 반대로 애기들은 뱀을 엄청 좋아합니다. 병아리 만날래? 뱀 만날래? 물어보면 애기들은 뱀 만난다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른들의 그 예상을 많이 빗나가죠. 그런 부분들은 애기들이 그만큼 순수합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뱀에 대한 선입견이라든지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애기들은. 안녕하세요. 기린은 안 돼요. 기린은 이동이 안 돼요. 이곳에서 박종인 씨는 동물 선생님. 오늘은 또 무슨 동물과 함께 왔을지 우리 친구들 호기심 천국인데요. 정갈? 정갈은 도마뱀 정갈. 도마뱀? 도마뱀 좀 데리고 올 수 있어. 되게 키우고 싶어. 너 카톡 왜 받고 있어? 카톡이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을 더 많이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이제 어르신들은 기저질환들이 있으신 분들이 요양원에 많으시다 보니까 계속 오픈이 안 됐었죠. 그러면서 가족 봉사도 못 가게 됐었고, 그리고 또 아기들은 또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아기들이 자라나는 이제 새싹이니까 그 아이들한테 조금 더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면 그 아이들이 더 예쁘게 아름답게 성장을 하면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더 잘 일원으로 잘 자라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친구들, 자, 선생님 보기. 자, 여기. 잠시 후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만날 친구는 누굴까요? 뱀이에요. 뱀인데 몸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얼룩말. 박종인 씨의 아이들 대상 동물 교감 활동은 단순히 동물을 보여주고 만지게 하는 게 아닌 동물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 그래서 치료가 아닌 교육이라 한다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흑백 줄무늬 캘리포니아 왕뱀이라는 친구예요. 왜 킹스네이크 왕뱀일까요? 뱀인데 뱀을 먹어요. 자, 진솔이 앞으로 한번 나와볼까요? 진솔이에 대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진솔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왜 머리부터 먹는지를 진솔이가 얘기를 했어요. 왜 머리부터 먹을까요? 그 머리부터 먹어야 거기 뱀의 비늘이 목에 안 긁혀가지고. 오, 박수. 아직 가라고 얘기 안 했어. 자, 조금 더 설명해 주 친구들. 물고기 있죠? 물고기도 비늘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새들도 외갈이나 백로나 이런 새들도 물고기를 삼킬 때 머리부터 삼켜요. 반대로 삼키면 비늘이 반대로 서서 우리 진솔이 얘기 대로 긁히고 아파요. 그래서 머리부터 먹는 거. 오, 진솔이 굿자. 잘했어. 1시간여 이론 수업을 마치고 마침내 뱀과 만날 시간. 과연 뱀의 촉감은 어떨까요?
부드러워요, 거칠어요? 좀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그렇죠. 거부감은커녕 오히려 뱀의 살같이 부드럽다는 아이들. 따뜻해요, 차가워요? 그쵸, 차갑죠. 잘 봤어요? 이게 완전 귀엽다. 귀엽죠? 눈 봐봐, 눈 보면 눈 되게 예뻐요. 까면서 초롱초롱하게. 동물과 상호작용을 통해 심리적 안정 찾기. 이게 바로 동물맥의 치료인데요. 눈을 마주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특성상 그 특수 교육 대상 아이들이 아이 컨택이 좀 힘든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 컨택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게 엄청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이 컨택도 해보고 따뜻한 체온도 느껴보고 또 차온 친구들은 차온 것도 느껴보고 그래서 오감도 자극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활동지도 나눠주고 이제 애기들한테 오늘 만날 동물 친구들이 어떤 친구의 이제 특징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강아지면 강아지를 만났는데 나는 강아지를 만나서 기분이 이러이러했어. 그럼 반대로 입장을 또 바꿔서 강아지를 나를 만나서 기분이 어땠을까라고까지. 나른하게 늘어누워 물끄러미 날 바라봐 맑은 두 눈에 고운 이 동물 교감 취의 목적 중에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같이 사는, 함께 하는 통합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배려를 알려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도 헤아리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만난 동물 친구는 나를 만나서 기분이 이러이러했을 것이고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동물은 좋았을 것이고 아니면 이것 때문에 이 동물 친구는 조금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더 하게끔. 개구리 청소해줄까? 응. 개구리. 응. 손 이쪽으로. 그렇지. 고맙습니다. 가비야, 너는 왜 왔어? 박가비. 개구리는 맨손으로 만지면 화상을 입어요. 화상을 입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꺼내야지. 됩니다. 워낙에 환경에 예민한 양서류인지라 개구리 키우는데 보통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준비됐어요? 자, 통 주시고, 통 주시고. 케이지 청소만 해도 최소 일주일에 2번은 해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관리가 필요한 동물 식구들이 이 집엔 몇 마리나 될까요? 지금 집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종 집에는. 네. 7종이고 마리수는 하나, 둘, 응? 집에? 그렇게 많아 주원아? 강아지, 고양이를 비롯해 뱀과 개구리, 올챙이까지 저마다 개성 만점, 어느 하나 미운 동물이 없답니다. 잘 못 뛰는 개구리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입입니다. 전체 얼굴 보시면 이만큼이 입이니까 엄청 크죠? 박종인 씨네 다른 동물 식구들도 궁금한데요. 이 집 동물 식구들을 소개하자면 먼저 댕댕이들부터 만나야 한답니다. 또 아시겠지만 시바이누가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그 땡튜브를 찾아보면 앙가시바로 가장 유명합니다. 그만큼 고집이 세고 독단적으로 하는 게 너무 강한데 이 녀석은 시바이누 성격이 거의 없는 아이입니다. 이 친구가 처음 이제 입양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이렇게 많은 강아지, 고양이들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다 같이 놀아주고 다 받아주고 마음이 태평양 같은 아이죠. 그지 박똥깨? 똥깨야. 예전에 뭐 애기들 있으면 지가
엄마 인양 다 품어주고 맞아. 제가 키워주고 다 했는데 동물 보면 너무 좋지. 이게 사람으로 치면 이게 주민등록 있는 그대로 찍어 있으니까 애원이는 보통 강아지였다면 짖는 거를 교정을 시키고 나쁘다 표현을 할 거예요. 처음에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이제 보호소에서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사람하고 살아본 적이 없는 아이다 보니까 여기가 지켜야 되는 곳이고 여기는 가족들이 지켜야 될 가족들이 인정을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짖지도 않았었죠. 근데 짖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가족들이 내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 된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내가 지켜야 될 땅이 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로 이제 강아지 반려견이 된 거죠. 누가 나오래? 뽕실아빠! 뽕실아빠! 애원아 별명이 뽕실이에요. 살쪄가지고 털이 뽕실해가지고 뽕실이 그지? 뽕실 박종인 씨네 자녀 셋과 아유, 고양이, 시원해. 강아지 식구들 6, 여기에 다른 동물들까지 그야말로 대가족인데요. 집에 청소해도 청소 의미가 없는 게 청소하고 1, 2분만 지나면 뭐 강아지, 고양이가 뛰어다니면서 털 빠져버리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한번 안고 나서 이렇게 털이 항상 이렇고. 근데 이렇게 집에 강아지랑 고양이 많으면 네. 막 이렇게 속 층간소음이나 이런 거 때문에 이웃집 이 마루만 독일에서 수입한 거예요. 층간소음 방지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또 이렇게 매트도 깔아놨던 게 소리도 소리지만 이 아이들 슬관절에 마루판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매트를 이렇게 다 깔아 놓은 거고. 감독님 요거도 한번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박스 측면으로 살짝 보이실 건데 이 박스도 고양이들이 여기서 스크래칭을 합니다. 스크래칭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놀아라 라고 그냥 놔두는 거고요. 이렇게 잠깐 빗었는데도 털 뭉치 보이시죠? 자, 이런 것조차도 다 이해를 하고 사랑을 해야 동물을 키울 수 있는 것이지. 저는 주위에 그런 얘기 좀 많이 하는 게 뭐 강아지 똥냄새, 고양이 똥냄새가 향기롭게 느껴질 때 키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웬만한 정말로 마인드와 정신, 멘탈이 안 이상 힘든 부분이거든, 그 부분은. 아빠? 아이고 좋아. 이제 긴장이 풀렸어? 응? 긴장이 풀렸어? 5살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버지께서 군인이셨는데 그러니까 비행기가 들어가는 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들이 둥지를 짓는데 이제 애기 비둘기가 이제 나는 연습하고 이제 이소를 할 때 떨어진 비둘기를 아버지께서 가지고 오시면서 처음 이제 동물을 키우게 됐던 계기가 그 애기 비둘기를 키우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못 말리는 동물 사랑. 한때는 종을 가리지 않고 수백 마리 동물을 집에 들여놓기도 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하고 이렇게 전 직장 근무했었을 때는 거의 집이 지금보다 더 있었어요. 그때 어항이 12개인가 막 그랬었고 화분하고 화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까지도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키웠었죠. 그리고 이렇게 물 생활 중에 최고 상위 레벨이 해마를 키우는 건데 해마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 수입을 해서 키워봤었고요. 새도 엄청 많았어요. 새는 정말로 반올림 한 100마리 정도까지 될 정도로 키웠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직장 생활할 때는 이렇게 뭐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집에 가끔씩 동물원 안 가고 저희 집으로 놀러 와서 구경하고 갔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가족의 반응은 제각각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걸음마를 떼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댕댕이 부모, 고양이 집사를 자처했지만 아내는 동물과 생활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다는데요.
뱀이 오면서 조금 그랬던 거는 이제 저 뱀은 살아있는 쥐를 먹어야 되기도 했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제 살아있는 걸 먹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먹이가 쥐여가지고 네, 그 쥐도 이렇게 냉동을 해서 따로 보관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때그때 이렇게 살 수가 없으니 그래서 저희 그 냉동실 한 켠에 이제 쥐도 보관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조금 거부감이 들기는 한데 그래도 닭보다는 괜찮았어요. 네. 뭐 보통 사람들 아마 그럴 겁니다. 닭 한 마리 뭐 닭 한 마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샤모라는 그러니까 우리 동남아 가면 이제 싸움하는 싸움 닭이 있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된 다음에 이제 알을 낳기 시작을 했는데 알을 낳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알을 낳으면서 이제 자궁이 탈장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수술을 2번 하고 끝내 하늘나라로 가긴 했었었는데 남들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 수술 비용이면 그 닭을 몇십 마리 뭐 조금 저기하게 사면 100마리까지 살 수 있는 돈을 날렸으니까 남들 보면 미친놈이라고 하죠. 쫄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가. 뭐야? 박종인 씨의 차고 넘치는 동물 사랑. 애정과 집착 사이에서 균형을 찾게 해준 건 일로. 둘째 딸 채원이와 쪼리의 우정이었습니다. 일로 와. 얘만 기다려. 쫄. 안 내려올 거야? 일로 와. 강아지 보호소에서 만났던 분 중에 아시는 분이 길냥이들을 케어하고 계셨었는데 근데 그분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시면서 케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아이를 그냥 그 길에다 놔둬버리면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어찌 될지 모르던 상황에서 뭐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런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보시길래 그래서 갔다 와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회의하고 그럼 데리고 오자라고 해서 2아이를 데리고 왔죠. 2아이를 처음에는 언니 올라가고 싶어. 괜찮아. 쪼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2 형제들한테 첫째, 셋째한테 좀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모든 동물들이 딸아이는 엄청 따라요. 그러니까 동물들하고 교감이 되게 잘해요. 동물과 교감도 잘하던 상태고 또 쪼리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생활하던 아이다 보니까 집안에서 생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넓은 곳이 자기가 생활하는 곳이었는데 이 집이라는 한정적인 곳에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그럴 때마다 채원이가 이렇게 옆에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다독여주면서부터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채원이란 언니가 쪼리한테는 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가족이 생겨 마음을 연 건 쪼리뿐이 아닙니다. 쪼리를 만나 이타심과 책임감이 큰 아이로 자라난 채원이. 그런 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박종인 씨도 동물 매개 치료사로서 사명감이 더욱 견고해진 건데요. 하우스 네 방 아니죠? 동물에게도 마냥 사랑만 주는 게 아닌 절제와 인내를 기르도록 조금 엄격해지기. 아니야 하우스 앉아. 급하게 물면 아빠 입을 문다는 걸 얘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도 아픈 표현하고 그러면 얘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먹고 싶지? 이거는 100% 교감 안 되면 이게 힘들어요. 왜냐면 얘들이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성이란 게 있지만 동물은 이성이란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본능적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언제 쉬운 말로 이 아이들이 본능이 살아나서 본능적 움직이고 그러면 제 얼굴은 진짜 심한 말로 얘기하면 아마 큰일이 나겠죠. 주원아 꼬리 만져봐. 그렇지? 살짝 이렇게 잡아보고 그렇지. 살짝만 톡 해봐봐. 톡 이렇게 잡고 살짝만 톡. 그렇지. 특수 아동들이나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돌발 행동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그분들도 이렇게 행동을 하셔도 문제가 없게끔 교육을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지? 매개동물의 교감 훈련이 잘 되어 있을수록 동물 매개 치료 효과도 배가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게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특별한 동물보다는 어르신들께서 예전에 과거에 만났던 동물 위주로 더 많이 하려고 한 게 뭐냐면 옛 추억을 떠올리는 게 되게 더 효과적이고 뇌를 더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아지라든지 닭이라든지 뭐 오리라든지 예전에는 제가 흑임소도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르신께.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오래전 최근 등 그런 동물과 관련된 추억들을 떠올릴 수 있는 동물들로 해서 많이 방문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자극을 시켜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어쩐 일로 오셨어요? 오늘 우리 애기들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야외에서 애기들 또 바람도 쐬고 우리 애기들 자랑하려고 왔습니다. 녀석들 오늘하고 고생했어 이 녀석들아. 며칠 전 집을 찾았을 때 낯선 사람 환경 변화에 예민해서 만나지 못한 박종인 씨네 다른 동물 식구들을 데리고 온 건데요. 곤지야. 이 친구는 피터스 밴디드 스킨크라는 종류이고 이름은 벤이고요. 나이는 솔직히 모릅니다. 나이는 모르고 저랑 함께 한 지는 지금 3년 같이 했던 아이고요. 이 아이는 보시면 되게 매력적인 게 눈에 여성분들 마스카라 화장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우리 한국계 미국인 키메라 표현을 딱 그 눈 화장이랑 되게 비슷해요. 이 아이가. 네, 매력이 있어요. 설아 이리 와 엄마. 아빠 그렇지. 오. 이 아이는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88 서울 올림픽 때 그 평화의 상징을 날려보냈던 비둘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백설이도 저를 아빠 또는 엄마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 설아. 그 좋아. 눈 껍벅껍거린 거. 당연히 날죠. 날개가 있으니까. 근데 안 날아가죠. 여기서는 또 다른 게 뭐냐면 집이 아니고 바깥이기 때문에 이 아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불안하고 무서운데 지금 믿을 수 있는 건 저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저한테 더 있는 거죠. 그지? 설아. 이뻐? 박짱구. 또 짱구가 좋아하는 게 어깨 올라가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어깨 올라가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짱구 아빠 머리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바깥이고 좀 낯선 곳이라서 그런데 사람 머리 이렇게 올리면 머리 이렇게 빗겨주고 두피 관리해주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 아이가. 완두콩. 자, 덩치는 근데 아직 애기예요. 한참 더 커야지 돼, 이 녀석은. 지금 사람으로 치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이제 곧 폭풍 성장을 하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다 크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거북이인 설가타 입시 거북이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박종인 씨네 수많은 동물 식구.
한 마리 한 마리 사연 없는 동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게 특성상 성묘나 성경, 그러니까 다 큰 강아지와 다 큰 고양이는 입양될 확률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거기다가 타니 같은 경우에는 또 오른쪽 앞다리가 조금 더 짧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그럼 더더욱이 입양될 가능성이 없는 아이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임보를 하면서 임보 시작하고 뭐 하루 이틀 만에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다행히 가족들이 전부 다 흔쾌히 가족으로 맞이하자고 해서 이제 이 아이를 이제 맞이하게 된 아이입니다.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주인의 사랑 속에 자란 타니는 다행히 성격이 좋습니다. 그러나 강아지 공장에서 가까스로 구출된 애원이는 몸과 마음에 입은 상처를 치료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요. 정말로 이 아이는 처음에 데리고 왔었을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많이 힘들었고 사고도 많이 쳤었고 사람하고 살아보지는 않았던 아이다 보니까 집에 와서도 도망 다니기가 급급했고 다른 동물들하고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동물들과도 마찰이 많았었고 그래서 또 그렇게 했던 아이지만 정말로 끈기를 가지고 꾸준하게 1년 반, 2년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정말로 일반 반려견처럼 바뀌었던 아이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동물도 저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같은 처지에 놓여도 어떤 동물은 씩씩하게 이겨내는가 하면 또 어떤 동물은 끝내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쪼리 입양할 때 깻잎이라는 아이도 같이 잠시만. 혼자 이별을 하고 가버리면 난 어떡하라고 너 없는 하루를 살아보고 너 없는 채로 잠들어 본다. 처음에 귀가 노래져가지고 이제 입을 벌리고 잇몸도 색깔을 보니까 노랗더라고요 아이가. 그래서 병원을 바로 갔죠. 병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 보니까 원인을 알 수는 없답니다. 원인을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아이 어떻게든 아이는 살려야 되니까 치료 방법은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 아이는 살려야지 되고 그래서 동물병원 원장님께서 대구에 고양이들 피를 보관하는 은행이 대구에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수해서 이제 긴급 수혈을 또 여러 차례 했었는데 병원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은 강망이 없을 것 같다라고. 혹시 네가 올까 가슴 설레 본다. 우리들과 지낸 그 시간 동안 이 아이는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정말로 행복했을 것이고 따뜻했을 것이고 그리고 행복하고 따뜻하고 좋은 기억과 추억을 안고 눈을 감고 하늘나라로 갔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어찌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이렇게 가족들에게 표현을 해줬었죠 그때는. 오랜만에 동물원을 찾은 박종인 씨. 미어캣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청주동물원은 무슨 일로 온 걸까요? 오늘 저 김종우 수사님 뵈려고 왔습니다. 김종우 수사님하고는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 제가 이렇게 구조한 미어캣들을 이제
좀 제가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김종우 소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청주동물원에 좀 이렇게 키웠으면 했는데 여기서는 키울 수 없는 여건이셔가지고 김종우 소장님께서 광주 우추동물원에 이렇게 연계하셔서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김종우 소장님과 연이 돼가지고 몇 년 전 동물교감 수업을 다니던 어린이집 마당에 누가 미어캣 새끼를 버리고 갔다는 연락을 받고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려갔던 박정인 씨. 제가 그때 미어캣 임시 보호하다가 수의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수의사님이 이제 이동장, 케이지 같은 것들 제가 받고 와서 이제 뵙고 이제 그 차량에 실을 때까지 차량도 일반 차량은 아니고 무진동 차량이라고 동물들 스트레스를 최소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수의사님께서 끝까지 보시고 이제 보내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또 무사히 잘 갔다고 이렇게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폰을 바꿨는데 그래도 이게 남아 있어가지고 미어캣을 인연으로 한동안 김정호 수의사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건데요. 이렇게 이제 무진동 차량에 미어캣들 이렇게 싣고 이제 갔을 때 수의사님께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연락이 닿자 일부러 약속 시간 한참 전에 도착해 동물원 구경에 나선 박종인 씨. 동물원이 아니고선 볼 수 없는 호랑이 방사장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더더욱 여기 있는 아이들은 우리나라 한국 호랑이, 시베리아 호랑이 후손이기 때문에 더더욱 애착이 많이 가는 아이죠. 다람쥐 원숭이 앞에서는 시종일관 아빠 미소. 어렸을 때 말괄량이 삐삐에 삐삐랑 같이 나왔던 아이가 바로 이 아이인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되게 키워보고 싶고 함께 해보고 싶었던 아이가 바로 이 다람쥐 원숭이입니다. 되게 소형 원숭이인데 지능 지수도 높기 때문에 사람도 잘 따르고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고 사람을 자기 종족 무리로 생각을 하면 같이 생활도 할 수 있는 아이여서 어릴 적부터 정말로 키워보고 싶었던 아이 중에 대표적인 아이가 바로 이 다람쥐 원숭이입니다. 울어봐. 어렸을 때 꿈은 수의사나 생물 선생님이 꿈이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그 꿈을 못 이룰 뻔했었지만 이제는 동물 교감 치유, 동물 교감 학습이라는 생물 선생과 거의 비슷한 일을 얻었기 때문에 꿈은 이뤘다고 이제는 생각이 듭니다. 저 친구는 이제 울산에서 이제 연구장애 개체로 이제 야생동물 보호센터에서 이제 저희 청주동물원으로 인계된 친구고 비행 상태가 어쨌든 야생에 적응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 청주동물원으로 들어온 개체예요. 그 외에도 이제 독수리라든지 이제 뭐 저 밑에 너구리, 오소리 이런 친구들 너무 이제 사람이랑 친화가 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맹금류들 좀 이제 운동 상태 보고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4월 이전에 뭐 온 걸로 가야 되니까 예, 그때 시기 맞춰서 대부분 농약 중독으로 들어오는 개체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행 능력은 있으니까 비행 능력 테스트만 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방사하고 치료하고 방사하고 약간 이런 계획으로 지금 내년에 아마 그 공사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때도 복지사님이 동물들 이렇게 애기들 케어하시면서 해주시는 거죠. 아마 저가 될 수도 있고 구조센터 분들이 아무래도 더 전문가다 보니까 네. 거기 가서 배우고
예, 이제 뭐 방사나 어떤 뭐 케어에 대해서는 거기서 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연히 마주친 동물복지사와의 대화를 통해 박종인 씨는 동물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신념에 확신이 섰습니다. 잠시 후 어디론가 안내하는 동물복지사. 여우 방사장인데요. 낯선가 봐요. 얘들아, 김사방, 나비. 그렇지, 정말. 지금 음악의 훈련을 좀 나중 쉽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 훈련을 시키시는 네, 이걸로 맨 처음에 네. 하고 그다음에 저 손으로 머지를 네. 대가지고 하고 있어요 지금. 복지사님은 이렇게 야생 동물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네. 이렇게 야생 동물들하고도 교감할 수 있는 뭐 복지사님만의 노하우 같은 거 있으세요? 신뢰를 줘야.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를 깨는 행동을 이제 안 해야 되겠죠. 뭐 예, 저희도 뭐 얘네들 어쨌든 건강검진 할 때는 뭐 최근까지도 이제 뭐 포획망으로 잡아서 네. 이렇게 잡아서 뭐 체열을 한다던가 뭐 네. 예방접종, 뭐 사장충 예방접종을 하다 보면은 신뢰가 깨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그 신뢰를 안 깨기 위해서 혹시나 이 훈련 상태가 더뎠을 때는 다른 뭐 복지사분들이 와서 잡아주시고 훈련하는 사람은 이제 빠져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그런 뭔가 신뢰 깨는 행동은 안 하고 안 보여주려고 하죠. 잘 쉬죠. 네. 뭐 여기 앉으시겠어요? 이렇게? 그때 얼마 동안 기르고 계셨어요? 제가 한 달은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애기들이니까 유식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미역캣은 무리 생활하는 아이들이니까 바로 동물원에 데려와서는 그 아이들 케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집에서 임보하면서 근데 참 재미났던 게 집에 강아지 시바이누 아이가 그 세 마리를 엄청 돌봤었어요. 그래요? 와, 신기하다. 근데 미어캣은 어쨌든 야생동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큰 죄를 보고 가서 그 돌봄을 받는다는 게 신기한데요? 최대한 노력했던 게 사람을 조금 멀리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래도 동물원에 조금 잘 적응하는 친구들? 그렇죠. 네. 정말 야생동물 중에서는 동물원에 가장 잘 적응해서 사는 친구들, 이 친구들도 뭐 그렇게 불만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제가 어느 청주동물원이 사실 갈 데 없는 야생동물들을 좀 보호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약간 공공의 영역에서 좀 그런 애들을 조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한된 어떤 동물원 시설이다 보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예, 뭐 데려와서 좀 여생을 보내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들고 그리고 거북이들 예, 이제 생태 교란종 같은 경우에는 또 발견하면 죽어야 되더라고요. 제거를 이제 해야 되는 어떤 또 그런 동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동물도 좀 이렇게 고통 없이 갔으면 좋겠다. 저도 최근에 그 거북이를 누가 버려가지고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 문의드리니까 저도 참 답답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사이테스 종보다 생태 교란 중에 이게 보호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신고 서류부터 해가지고 안 돼 제약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나라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해서 사실 푸바오도 우리나라 야생에 가면 생태 교란종이거든요. 그 유명한 푸바오도.
최근에도 이제 그 붉은기 거북 걔네들이 이제 법적으로 보면 이제 생태 교란종인데 그냥 잡아서 제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정작 잡으시는 분들도 잡기는 잡는데 얘를 어떻게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기르세요. 그냥 대야에다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사람의 이제 정서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친구들을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기관이 됐든지 뭐 그게 공영동물원이 됐든지 어떤 국가 시스템이나 뭐 그런 공적인 영역에서 조금 해결해 준다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애를 최소한 잘 기르기 위해서라도 좀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좀 이야기는 나눴고요. 사실 그런 어떤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제 되게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라 되게 공감을 했습니다. 애초에 답을 구하고자 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지는 동물을 다 거둘 수 없는 답답한 현실. 같은 고민을 하는 이와 교감이 필요했던 건데요. 저는 옛날에 그 중학교 때 그때는 왜 개구리를 해부했는지 모르겠는데 중학생들이 개구 물론 이제 생물 과학 쪽으로 접근을 해서 그렇죠. 근데 배를 열고 뭐 심장 있고 장기들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땅에 묻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생매장이죠. 무슨 교육인가 싶기는 하고. 오늘 동물원에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박종인 씨네 가족이 예원이와 애원, 탄이를 데리고 가을 나들이를 나왔는데요. 애원 아빠. 그렇지. 밖에만 나오면 그저 좋다는 애원이 아주 신났고요. 앉아. 애교쟁이 탄이는 오늘도 예쁜 짓. 앉았어. 예원이는 박종인 씨네 막둥이와 힘겨루기 중인데요. 저는 강아지를 제일 좋아해요. 고양이, 호비. 고양이 중에 호비요. 기다려. 앉아. 아빠가 너무 가까이 있어. 앉아. 기다려, 타니. 집에서 아니라고 또. 아빠 떨어지고 주워 먹지 마라 그랬잖아. 구조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보면 단면이 이렇게 넓은 편인데 타니는 뾰족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벌릴 수가 있으면 얘는 이렇게 벌리기 때문에 확률이 조금 더 적어요. 입이 작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강아지를 교육시킨다고 생각을 하시죠?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강아지가 사람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했었을 때 우리 보호자가 간식을 주더라. 그걸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얘들이 이 행동을 해서 우리 간식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반대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행동을 했었을 때 우리 아빠가 간식을 준다고 알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이 아이들이 사람을 교육을 하는 겁니다. 상처난 비둘기를 보살펴 하늘로 날려보냈던 어린 시절 행복했던 기억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박종인 씨. 그가 꿈꾸는 세상은 동물도 사람도 상처받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입니다. 우리 사랑 가족 그리고 우리 동물 가족들,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는 게 첫 번째 바라는 꿈이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동물 교감 치료, 동물 매개 치료가 되게 생소한 분야인데 우리나라에서 동물 교감 치유하면 박종인이라고 바로 따라올 수 있게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너와 함께하면 왠지 뭐든 재밌을 것만 같아.
돼